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중고차 송호빈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스파크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이 스파크 차량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과연 경차를 신차로 뽑는 게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경차를 신차로 뽑으려면 한 1,500, 2,000은 줘야 돼요. 레이나 캐스퍼 신차 견적 한번 뽑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당히 탈만한 수준으로 견적을 내면 한 1,500 이상 되고 풀옵션까지 이제 넣어버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차를 과연 1,500, 2천 주고 구매를 하는 게 과연 괜찮은 행동일까?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제 개인 차가 있겠지만 이제 중고차 딜러를 10년 이상 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경차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고려해서 뽑는 게 바로 이 경차입니다. 말 그대로 유지비나 뭐 차량에 대한 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경차를 산다는 거예요. 경차가 사실 뭐 통행료 할인이나 뭐 세금 혜택 이런 게 없으면 굳이 이 차를 탈 필요가 없겠죠. 왜 굳이 좁게 이 차를 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뭐 통행료 할인이나 뭐 세금 혜택이나 뭐 유지비도 저렴하고 뭐 기름도 적게 먹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차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500, 2천 주고 경차를 뽑으면 그게 과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500, 2천 주고 경차를 살 바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 원짜리 LF 소나타 중고로 상태 좋은 거 골라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유지비를 더 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차량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만족감 있게 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경차가 유지비는 적긴 하지만 감안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트렁크 공간도 좁고 뭐 실내 공간도 좁고 짐도 잘 안 실리고 차도 답답하게 잘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경차를 사는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인데, 애초에 이 차를 구매할 때 신차 가격에 그런 경제적인 비용들이 다 매몰돼 버린다면 그게 무슨 경차를 뽑은 의미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차를 그냥 중고로 가성비 좋은 거 뽑아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옥상에. 2023년식 그랜저랑 2013년식 그랜저,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그랜저라고 봤을 때 이 10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2023년 그 로보캅 같이 생긴 그랜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4,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러는데, 13년식 그랜저는 그냥 오래된 구형 그랜저네, 저거 얼마 하지도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차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을 타나 2013년을 타나 사람들이 그냥 경차 타네 이렇게밖에 안 느껴요. 예를 들어서 2013년식 레이랑 2023년식 레이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경차 타는 거예요. 뭐 2023년식 레이라고 해서 와, 레이 진짜 끝장나는 거 타고 다니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차에 굳이 그렇게 돈을 뭐 매몰시키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고차는 뭐 수리비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그냥 새 차 안전하게 뽑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스파크나 저기 보이는 모닝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차가 좀 엔진 헤드 같은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런 헤드 부분만 뭐 누유도 많이 생기고 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헤드 같은 거 내려봤자 뭐 한 몇십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수리하고 미션도 고장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장 나봤자 이거저거 뭐 고장 나서 수리하고 해봤자 신차로 그렇게 매몰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 변경할 때마다 계속 가격을 최소 몇십만 원씩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몇십만 원씩 몇 퍼센트씩 올리는 것만큼 차량의 성능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연비가 뭐 차값이 5% 올랐으면 연비가 5% 개선됐다, 아니면 마력수가 5% 올랐다, 이런 뭐 성능적인 개선은 없어요. 그냥 뭐 라이트 뭐 이런 거나 뭐 범퍼 이런 거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내놓으면서 계속 가격만 올려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바디에 똑같은 엔진 미션 올려놓고 그냥 이런 껍데기만 조금씩 바꿔놓고 그렇게 가격만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새 차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걸 비추천 드리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를
그냥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구매한다면 그냥 가성비 좋은 중고를 구매하는 게 낫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스파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경차가 왜 중고차로 메리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경차 옵션 좀 이거저거 들어가고 탈만한 수준으로 뽑으려면 그래도 한 1,500 이상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이 스파크 차량도 신차 가격이 1,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요즘 1,000만 원으로는 진짜 완전 깡통밖에 못 뽑아요. 진짜 옵션 뭐 열선 시트도 없고 직물 시트에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이런 옵션도 안 들어간 거밖에 못 뽑아요. 한 1,500 이상은 돼야 괜찮은 걸 뽑을 수 있는데 이 차량도 1,5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제 더 넥스트 스파크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6년 12월식 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3만 킬로 후반대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판매 가격을 600만 원 초반대예요. 6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차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1,500만 원이 이제 600만 원 초반대까지 굉장히 많이 강가가 됐습니다. 신차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시세가 한 600 후반 700만 원대까지 가는데 600 초반까지 제가 싸게 판매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런 외판 여기 외판을 좀 교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외판 교환한 거는 크게 뭐 성능상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짝 쪽에 사고가 났는데 크게 밀고 들어가서 이런 뼈다구라 그러죠. 그냥 골격 부위 이런 부분까지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런 차량들은 저도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짝 쪽에 데미지가 있어서 이 문짝들을 교체했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간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무사고 차량 비교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유튜브 중에 닥신TV라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분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뼈다구, 이 골격 부위가 중요하지 이런 외판 이런 껍데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뼈다구만 안 다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외판 껍데기 아무리 교체해봤자 뭐 엔진이나 주요 골격에 크게 데미지가 없었다면 어차피 성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년 말에 등록을 했는데 아직 4만 킬로도 안 뛰었으면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판 컨디션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전 차주분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아주 잘했고, 굳이 뭐 흠을 잡는다면 이런 부분들 약간 문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연식이 있잖아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도 감안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휠기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관리가 아주 잘 된 차량이고 실내 컨디션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직 4만 킬로도 안 뛰었으면 사실 이 정도면 주행거리 진짜 짧은 거죠. 4만 킬로도 안 됐으면. 이런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그리고 뒷좌석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핵심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CT,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핸들링 할 때 저 CT 기능을 켜놓으면 핸들이 정말 가벼워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할 때 이 핸들을 가볍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핸들이 무거울수록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거 꺼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로 이탈 방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경고음을 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후측방 경보, 후측방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이게 불이 들어와서 이제 사각지대에 오는 차량이랑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전방 추돌 경고, 앞차랑 갑작스럽게 너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삑삑삑삑 하고 이제 알람음을 내줍니다. 열선 핸들 기능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를 이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히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원래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전 차주분이 매립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니 내비게이션을 매립해 놨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센서도 당연히 장착돼 있고, 뭐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지인이나 뭐 가까운 사람이 경차를 새 차로 출고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말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확실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뚜렷한 차량이다. 이제 아무래도 차가 치고 나가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게 진짜 큰 이유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덩치가 있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좁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게 어린 아이들은 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성인이 뒷좌석에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경차를 구매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인데 신차로 뭐 1,500, 2,000 주고 경차를 산다? 저는 그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 가격에 신차 뽑을 거면 그냥 한 1,000만 원 언저리 중고차 한 준중형이나 중형급 이런 거 뽑아서 기름 그냥 더 태우고 그냥 세금 더 내고 그냥 통행료 더 내고 이렇게 타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본인이 경차를 타야 된다, 유지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차가 큰 건 진짜 필요 없다, 부담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 반토막 난 감가 제대로 쳐맞은 이런 차량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파크 같은 경차를 구매해서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차량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